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좀 증시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했거든요. 오늘 좀 오전에 일찍 좀 계속 오르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증시 상승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테슬라도 좀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자료들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미국이 불트랩인가? 불트랩은 이제 황소가 함정에 빠졌다 뭐 그런 것이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황소가 황소장으로 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함정에 빠졌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조금 있었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고용 전망 4만, 요거는 NAB라고 전미 실물경제협회, 거기서 이제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 급감하게 되는 거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월 월스트리트 한번 시작해보죠. 월가에 있는 황소상 다들 아실 테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사 또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정현님, 얌생이님, 누세달인 아빠손님, 그리고 잠시만요, 꽃기호영님 반갑습니다. 신영기님, 폴0118님, 내맘심쿵님, 라이언데이님 반갑습니다. 많이 좀 늘어서 저도 감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흰님, 정진호님 감사하고요. 천사루시퍼님, 별님, 정민정님,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정민정님 감사하고요. 라멘트님, 럭키림님 모두 감사합니다. 메인맵님 와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부터 한번 알아보죠. 지난주에 좀 안 좋았잖아요. 지난주에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딱히 별게 없으면 일단은 뭐 상승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차피 뭐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큰 건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0.63% 올랐고, S&P 다우가 0.3, 0.22% 올랐어요. 그 사이에 또 인사 주신 이신의 막내님, 발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0년만 국채금리가 좀 많이 일찍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증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날은 좀 상승을 멈추고 조금 조춤했었죠. 나스닥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뭐 계속 상승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물론 좀 더 올랐다가 오전 일찍에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 뒤에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이제 내구재 같은 거를 잘 뜯어보면 생각보다 좀 이제 긴축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약간 분위기도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건지 그런 우려들이 계속 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광고가 S&P 500 맵인데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 강세라기보다는 플러스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5.5% 넘게 올랐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부 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도 국채금리 좀 내려가면서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게 전체 증시에 좀 도움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구재 주문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어제부터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공화당이 한 발 더 나가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에너지부 내부 기밀 문서에 보면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과학자들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중국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애기가 놀라고 있죠. 10년에서 3개월을 뺀 게 뭐 이렇게 폭이 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가장 최근인 닷컴 버블이었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대 뭐 걱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 10년과 3개월물
그 국채금리 차이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미실물경제협회 여기서 이코노미스트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요게 이제 그 자료인데 실질 국내 총생산 이게 이제 이번 2월에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는 0%, 뭐 2분기에는 0.1%, 3분기에는 0.2%, 4분기 1.1%, 4분기부터는 다시 좀 성장이 회복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실업률인데요. 1분기에는 3.5%, 뭐 지금 현재가 3.4%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변동 없다가 뭐 뒤로 갈수록 조금 높아진다. 근데 보면 실업률은 높아지는데 성장률도 좀 계속 커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non-farm payroll 이거는 좀 이제 관심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1분기에 25만 6천 개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입니다. 분기의 월 평균. 2분기에 7만 5천 개, 3분기에 4만 개, 4분기에 3만 8천 개, 막 쭉쭉쭉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non-farm payroll이 즉 비농업 일자리가 크게 뭐 감소할 기미가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2분기부터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즉 만 단위까지 내려가는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38,000에서 뭐 이렇게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서든 스톱, 뭐 그 레리 서머스 얘기했던 서든 스톱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2분기부터는 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렇게 본다는 점, 요거를 이제 숫자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PCE 근원 PCE 물가입니다. 1분기 3.5%, 뭐 2분기 3.2%, 뭐 쭉쭉쭉 내려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좀 요거는 좀 전반적으로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4분기 2.5%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요. 다 합쳐야 이제 뭐 연간 수치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는 1분기부터 쭉 올라가다가 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엔 또 하락하는 거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연말에 금리 인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 실질 기준금리, 실질 정책금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근원 PC이잖아요. 그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4.87에서 3.5 정도 빼면 한 1.3%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2분기에는 한 1.9%, 1.8%포인트 정도 되고, 그렇죠? 뭐 3분기에는 더 커지고, 어쨌든 이게 연 기준으로 한 1.5%포인트 안팎이라고 그때 윌리엄스 총재 얘기했었으니까, 어쨌든 요 이코노미스트들 전망치로 보면 올해는 상당 부분 그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가면서 상당히 긴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예측대로라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만기 국채금리는 이 숫자가 뭐 정확히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분기까지는 계속 오르는 거로 나오죠. 2분기까지는 오른다. 왜냐하면 지금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름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가 있으니까 2분기까지 어쨌든 쭉 올라간다. 2분기를 해봐야 6월까지니까요. 쭉 올라간다. 그 이후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차피 중앙값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상황에서 이 노동이 금방 둔화할까? 여기 보면 25만 6천 개 1분기, 2분기 7만 5천 개 금방 둔화할까? 이게 좀 계속 궁금하기도 하죠. 실업률은 계속 낮고, 근데 뭐 굳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까?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이죠. 왜냐하면 고용이 빨리 붕괴하거나 무너지면 결국 소프트 랜딩도 물 건너가기 때문에 많은 증시 관련자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언제까지 버티느냐, 그게 이제 소비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좀 봤더니
8일에 나올 ADP의 민간 고용 17만 5천 개로 전달보다 늘어난다. 어쨌든 ADP 수치는 지난달에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고용 그 비농업 일자리와 크게 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잘 짚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잘 짚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럼에도 어쨌든 2월에 민간 고용이 늘어나는 걸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지난주에 전화드렸었는데 이제 좀 전망하는 기관들 조금 더 늘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20만 개라는 거. 2월 비농업 일자리 20만 개. 9곳 정도가 됐거든요. 최대치가 30만이면 또 엄청 강한 숫자로 나오는 거겠죠. 최대치 30만, 최저는 15만이다. 그래서 대략 또 20만 개 앞 그 수준에서 또 이제 대충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20만 개 정도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을 좀 잡고 계시면 어쨌든 20만 개도 상대적으로 큰 숫자니까 이 도대체 고용이 언제 둔화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들이 좀 더 장기로 봤을 때는 2분기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2월에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거. 원래 1월에 0.3% 증가했는데 2월에 전월 대비 0.4% 증가한다는 거. 0.4%가 적은 숫자가 아닌 게 1년을 따지면 단순 계산으로 그냥 12 곱하면 되거든요. 0.4%로 12달 증가하면 4.8%가 되는 겁니다. 예, 4.8%. 그러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목표치가 2%니까 2배를 훨씬 넘는 숫자잖아요. 이래가지고서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또 늘어난다는 거, 이건 좀 안 좋은 신호라는 거 같이 한번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 더 받을 거는 이번 조사에서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한 58%다. 58%의 사람이 1년 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고 답을 했다는 점.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용이 지금 빨리 둔화한다고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그 경기가 둔화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또 측면이 있으니까요. 약간 그걸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우려는 여전하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좀 한계는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게 이게 사실 상위 5명, 뭐 하위 5명 이렇게 보면 서로 전망이 너무 틀려요. 한쪽은 막 무슨 경기 침체냐, 엄청나게 잘 나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한쪽은 뭐 마이너스 뭐 엄청나게 내려갈 거라고 경기 전망을 하고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앙값이다 보니까 일렬로 세워서 중앙에 있는 숫자를 뽑아두니까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건데 이게 가운데 쪽에 잘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좀 이렇게 크게 분산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양쪽으로 많이 갈린다는 거죠. 경기 인식이.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약간 이제 평소 같으면 주로 가운데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가운데 쪽에 몰려 있으면서 이제 크게 편차도 적은데 지금은 굉장히 넓다는 거. 서로 지금 막 경기 인식이 되게 갈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겠고 우리도 모르겠다 무슨 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같이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앙값이나 평균이나 어쨌든 그런 약간 함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부분 전해드리고요. 이건 좀 이제 어제 나온 건데 블룸버그는 뭐 정기적으로 뭐 MLIB라고 이제 뭐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거기서 이제 보면 연착륙이 한 41%, 경착륙은 37.6%,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노랜딩은 17.9%. 요건 이제 비행기니까 비행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착륙은 뭐 천천히 소프트 랜딩하는 거고 완만하게 내려오는 거고 경착륙은 쾅 이렇게 좀 어쨌든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노랜딩은 경기가 좋아서 계속 가는 거고 지금 뭐 착륙장에 오지도 않고 전속력으로 그냥 산에 가서 들이받는 거는 3.6%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뭐 재미삼아 제가 좀 더 가져왔는데 미국 경제를 이제 비행기 지금 다 비행기에 비유하잖아요. 비행기가 아니면 뭐에 비유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벌룬. 이건 열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열기구 이런 것들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뭐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해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예. 요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천천히 내려오니까
소프트 랜딩 할 확률도 더 높고 뭐 랜딩 못해도 다시 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다.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저도 이제 조종 같은 건 안 해봤으니까 이게 조종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행기보다는 쉬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번론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영화 스피드에 비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잠깐 뭐 재미삼아 보시면 이게 1994년 영화예요. 이게 키아누 리브스거든요. 산드라 블록이고 내용인 아실 부분 아실 텐데 어쨌든 이제 뭐 그 불만 품은 전직 경찰이 뭐 이제 버스에다가 폭탄을 해놓은 건데 시속 50마일 밑으로 떨어지면 버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 승객들은 내리고 싶어 하죠. 계속 이제 50마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니까 승객들은 내리고 싶어 하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제롬 파월이고 산드라 블록이 그 라일 브레이너다. 지금은 갔죠. 라일 브레이너드다. 그래서 이걸 버스를 그 폭탄을 터지지 않게 잘 멈춰야 되는데 잘 세우고 그 승객들 투자들 잘 맞춰서 내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뭐 빗대서 설명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라일 브레이너도 중간에 먼저 내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AB 전미실물경제협회 자료를 좀 보면 이게 그 고용이 어쨌든 2분기 이후부터 좀 빨리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지금 블룸버그 같은 거 자료를 봐서 조만간 나올 뭐 이제 2월 고용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실업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내려갈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전미실물경제협회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2분기 이후부터 빠르게 내려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그래서 아직도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 거기 하나 좀 추가로 참고로요. 이 전미실물경제협회는 말 그대로 이제 실물경제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 뭐 이렇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매업체 그쪽의 업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계속 좀 엇갈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 사이에서도 서로 막 양쪽으로 벌려져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자료가 오늘도 조금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내구재 주문 보시면요. 1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4.5%를 기록했다. 내구재는 말 그대로 오래 쓰는 거잖아요. 오래 쓰는 거니까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구재 주문이 줄어들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4.5%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안 좋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치도 좀 하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보잉사에 대규모 비행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가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뭐 한 대 몇 대 이렇게 쓰면 되게 비싸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근데 뭐 이걸 그 항공사들이 뭐 매달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매달 사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 텀이 있죠. 바꾸는 텀이 있겠죠. 저희가 자동차도 어느 특정 교체 시점이 있잖아요. 교체 시점에 맞춰서 바꾸는 것처럼 비행기도 교체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에 미치는 영향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를 빼고 보면 운송부를 빼고 보면 0.7% 증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높아요. 예상치 0.1%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그 헤드라인 수치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안 좋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면 변동성이 큰 걸 빼고 보니까 전반적인 내구재 주문이 생각보다 견고하구나 괜찮구나 그 얘기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항공기를 뺀 비국방 그러니까 국방 부분도 이제 좀 그 변동성이 크니까요. 비국방 자본주의 수주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경제가 견고하구나. 과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고용보고서, CPI, 소매판매, PPI 뭐 등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생각이 내구재에서도 조금 입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도 이날 나온 자료는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펜딩 주택 판매. 펜딩은 뭐 이제 지금 뭐 매매 작업 진행 중인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전달보다 무려 8.1%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0.9% 예상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저기 뭐 금리,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가서 그런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계속 이렇게 뭐 8%뭐 이렇게 뭐 나올 것이냐?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1월에 이런 매매가 좀 좋아진 건 사실이다. 내구재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주택 판매 생각보다 괜찮았다.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괜찮다 이런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증시 상승폭이 오늘 이날 좀 제한됐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내구재 자료인데 작년 12월에는 5.1% 증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작년 12월에 너무 많이 주문됐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평소에 잘 없는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1월에는 좀 많이 줄어들어 보였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약간 헷갈리잖아요. 1월에 그 계속 그런 얘기도 있고 1월이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럼 진짜로 그런지는 2월을 보면 알겠죠. 근데 사실 2월도 좀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따뜻하긴 했어요. 2월 전반적으로 따뜻하긴 했는데 어쨌든 2월에도 계속 그런지 좀 더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블룸버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월 데이터가 경제가 정말로 뜨거운지 아닌지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숫자가 뜨거웠다고 나오면 연준도 방법이 없겠죠. 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거기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고 그 매번 그 인플레이션 CPI와 PCE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2월 CPI는 지금 현재 전월 대비 0.55%, 전년 대비 6.23%, 1월과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월에도 강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수치가 약간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강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흐름, 그 맥락을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클리블랜드 연은은 어쨌든 근원 PCE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다. 연준 목표가 2%잖아요. 근데 2025년에도 2.75까지 밖에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깊은 침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울프 리서치 얘기는 더 다른 데서 많이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금리 6%까지 올려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참고로 이것은 뭐 전에 파월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뭐 자료마다 좀 다르니까 그냥 이것도 참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 여기 자료에 보면 1월에 신규 세입자들이 낸 월세의 중앙값이 지난해 8월보다 3.5% 낮다. 마이너스 3.5% 이런 얘기죠. 이게 자꾸 이제 신규 아파트 계약 그 월세 금액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존 계획이 계속 갱신되면서 전반적인 수치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 그 쉘터 부분, 그 주거비 부분 이게 조금 하락하는 추세로 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있겠다는 거, 그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1월에는 뭐 단지 1달러 상승했다. 전월 대비. 미 전역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황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이제 마이클 윌슨은 약사론자니까 그건 항상 감안해서 보실 필요 있고요. 마이클 윌슨은 어닝 리세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거 감안하면 3월에는 다음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랠리가 이제 불트랩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트랩이 뭔지는 앞에 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도 뭐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투자들은 바이 더 딥,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이제 경험칙으로 배웠다. 근데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높지 않으면 연준이 언제든 페드 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연준이 금융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제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뽑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패드 피벗이 있었을 때 뭐 이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그리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건데, 어쨌든 피벗 이후에 주식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이 여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낙관론자들 입장에서는 페드 피벗 이후에 주식을 사두면 그 이후에 어차피 올라가니까 좀 길게 보면 사두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뭐 계속 뭐 무제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벗 이후에 사두면 좋은데, 요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금 운용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아폴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는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짧았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요 노란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장기간으로 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맞는 얘기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맞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니까. 왜냐하면 단기간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꼭 한번 그래픽이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증시 악재는 국제금리 하락 탓이 좀 크다. 아까 초반에 그 꼬마 여자아이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아이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떼돈을 번 사람인데, 현재 가장 좋아하는 투자 대상은 단기 국채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기술주에만 투자해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이제 기업별로 가려서 해야 된다. 예전에는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전반적으로 큰 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그동안은 그 물가가 낮았잖아요. 물가가 낮고 기준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기술주에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술주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그 경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고인플레 시대, 상대적으로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기술주라고 해서 그냥 다 돈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괜찮은 기업 이런 게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또 시장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빅스 지수가 급등할 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올라가면 뭐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증시가 하락하고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거에 그것을 예상하는 콜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좀 약간 특수한 경우겠죠. 75까지 찍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다. 이 얘기는 좀 증시가 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다, 그런 의미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S&P 500이 대충 한 3,940선, 여기가 좀 그 전후로 안정화할 거다, 지지선이 되고 좀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뭐 3,940, 뭐 요것도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것 부분도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은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MLIB 그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어쨌든 이건 그냥 뭐 2,000명 이상에 대해 설문조사니까, 응답자의 78%가 수년간 교착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2%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내주고 전쟁을 끝내는 거. 6%는 러시아의 완전 철군.
이것도 쉽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는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 예. 이게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월가의 생각도 비슷하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이게 뭐 크게 큰 자료, 뭐 이벤트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별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좀 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지정학 리스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ISM 자료 이런 거 말고는 이번 주는 큰 건 없는데 그래서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요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좀 계속 변동성이 남아 있고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 부분은 계속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Q&A 한번 그리고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